안녕하세요, 리틀포크맨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제가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일하는 방법. 대부분 자격증 따고 바로바로 일할 수가 없다, 경력이 없는데 뭐 어디 취직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게 1부고 이제 2부로는 이제 장비 사업 이제 기사를 타다가 나중에 자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그때 이제 장비 사업에 대한 인맥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맥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진짜 성향 보통 어떤 분들이 내 채널을 구독을 하나 한번 성향을 봤는데 대부분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없는데 이쪽 계통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굴삭기를 할 진지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앞으로 짜볼까 생각합니다. 이쪽 계통에 다 아시는 굴삭기 선배님 분들은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3W, 6W 이러면 우리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3W이 뭐예요, 6W이 뭐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용어 정리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서론이 길었네요. 건설회사 한 달 차입니다. 아, 지금 다니시는군요. 어떻게 제가 말한 대로 그전에도 이런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자격증 따면은 처음에 이제 초보기사 구하는 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무작정 속이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서 건설회사 취직한 건가요? 건설회사 한 달 차인데 잡일하고 남아서 레바 만지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도 건설회사 2년을 다녔지만 일단 자격증이 있는 가정하에 취직하는 방법은 초보를 구하는 데서 지원서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건설회사 이런 곳에서 건설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2년 동안 처음에 초보 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6개월이면 뭐 아직 더 다니셔도 돼요. 한 2년 정도 고생하셔서 중기사무실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부당한 게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면 그게 또 원료가 됩니다. 6개월이면 아직 더 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많은 걸 빨리 배우고 나오세요. 좀 대우가 부당하더라도 그냥 네네, 그리고 뭐 사장이 뭐 시켜도 그냥 네네 하면서 일단 다 하세요.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잘해준 사장님이 나중에 도와줍니다.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은, 만약에 내가 장비 사업을 해요. 사장님 저 장비 샀어요 그러면 한 번 안 불러주겠어요? 그렇게 잘해줬던 직원인데. 그러니까 싸우고 나오지 마세요. 대부분 안 좋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두더라도 굴삭기 이런 건설회사나 굴삭기 계통이 아니더라도 꼭 나올 때는 단도를 잘 짚고 나오세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3년 하면 초급 기사 나온다는데 그 중기 사무실에서 차라리 3년 다니세요. 2년인가 3년 다니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근데 그게 뭐 저는 없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 그만두진 마세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개인 차주 월대 따라다니는 게 나을까, 하루라도 빨리 중개 이사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월대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월대 처음에 장비 사갖고 월대 했었거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월대는 어쨌든 뭐 그 일도 따라다니다가 거기도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엔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맥을 다시 쌓고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한 군데 계속 따라다니면 거래처가 안 생기잖아요. 이게 단점인데, 이게 단점이지만 또 장점은 안전성, 장단점이 명확하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 대신에 나중에 내 거래처가 없는데 안전하게 월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면 월대가 좋죠. 지금 불경기에 확실하게 그냥 밥통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한 군데 따라다니면. 지금 건설 경기 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수급 걱정 안 하지, 일 걱정 안 하지, 좋잖아요. 자, 자격증 따고 진입 방법, 이제 자격증을 땄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경력직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뭐 3년 이상, 그리고 저같이 사업하는 차주분들도 뭐 3년 이상 차주, 5년 이상 차주 이런 게 배차방에 가끔 올라와요. 그러니까 차주도 초보 차주가 있고
중급 차주가 있고 10년 이상 이제 베테랑 차주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근데 기사로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초보 기사 때는 무작정 맨 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요즘에는 어떻게 취직해요? 예전이랑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굴삭기 쪽으로. 예전에는 진짜 초보 기사 구하는 뭐 폐기물장, 간단한 작업, 간단한 상차 작업 이런 거 하는 간단한 일을 하는 데서 구하면 그런 간단한 작업으로 취직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면은 건설회사에다가 많이 원서 한 50개 놓고 100개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바빴어요. 그때 원주 강릉 철도 사업을 원주에서 하는 바람에 그 작은아빠 소개로 급하게 들어가긴 했죠. 거기서도 기사를 구하는데 기사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 바빠갖고 원주만 보더라도 원주 강릉 철도 생기고 원주 혁신도시 들어오고 기업도시 들어오고 막 장비가 그냥 맨날 모자랐어요. 배차하시는 분들은 맨날 막 볼머리 앓고, 그래서 초보 기사여도 그냥 썼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시대가 좋았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건설붐이 좋아야지 초보 기사분들도 진입하기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잘하는 사람 쓰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뭐 지금 더 힘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예전에는 워낙 일이 많고 뭐 4대강 사업이니 뭐 원주 강릉 철도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니 해서 진짜 바빠갖고, 저는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초보인데 작은아빠 친구분 건설회사 취직했거든요. 물론 저도 작은아빠 덕분에 그렇게 취직한 건 있지만, 만약에 작은아빠 없었으면 그때 당시는 진짜 너도 나도 막 그냥 구인 사이트나 이런데 교차로만 보더라도 장비기사 구합니다, 장비기사 구합니다, 뭐 초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많이 그냥 건설회사 다니면서 봤죠. 구인구직. 나 정도면 얼마 주나 하는 이런 거 궁금해서 봤는데 막 500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400, 50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보니까 거기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어쨌든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회사 들어갔죠. 야, 건설회사 들어갔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굴삭기 운전병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굴삭기 운전병 나와서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려운 거 안 시키거든요. 자기네들이 책임질 일을 안 시켜. 그냥 간단한 거 시켜요. 바가지 파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오니까 다 내 책임인 거야. 장비기사 책임인 거예요. 뭐 하나 건드려도 장비기사 책임, 뭐 현장에서 말 나오면 또 차주한테 피해가 어쨌든 간 거니까 그것도 내 책임. 그래서 초보 때는 그렇게 욕 먹고 내 스스로 노력을 했죠. 여기서 안 되겠구나. 욕 먹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녔어요. 그냥 현장에 이제 말 나오고 이러니까 저를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일 같은 것도 시켜. 막 잡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부대 토목 과장 따라다니게 하고 막 스타프 잡아서 토목 일하고. 근데 그렇게 토목을 제가 잡일을 했던 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해봤기 때문에 이제 토목 기사분들이랑 같이 일하면 그 기사분들이 또 편해하고, 저도 도면 보는 방법도 그때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건설회사 딱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다 스펀지가 물 빨아드듯이 말이 안 나오네. 다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들어갔으면 최대한 빨리 배우고 나오세요. 좋게, 지혜롭게. 어렵게 이게 선배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어렵게 다들 진입하셨잖아요. 힘들게 배우셨잖아요. 쉬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누가 좀 알려줘봐요, 저 대신. 근데 꼭 굴삭기 진입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취직 자체가 원래 힘든 거잖아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제 방송 하다 보면 댓글에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어는 좀 나요. 근데 바로 자격증 따자마자 월급 400 받고 싶다, 500 받고 싶다, 바로 장비 사자마자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이런 문이 엄청 와요. 그게 사람들이 왜 그러지?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다들? 어떻게 바로 그렇게 벌어요? 고생을 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갑자기 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도 여러분 장비 하시려면 혈압 관리하세요. 지금 조금이라도 나이 어린.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혈압 높으면 현장에서 일 못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현장들이 다 혈압 재고 150 이상, 140 이상 이렇게 넘으면 집에 가시라고. 그러니까 혈압 관리 하세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고생을 하면 그 대가가 따르니까 열심히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로 한 번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 단계가 있는데 한 번에 올라온다 한들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물론 성공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한 번에 그 복권이랑 버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지혜롭게 다들 못 쓰잖아요. 대부분 망하거나 돈을 다 쓰거나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자격증 따고서도 취직하기 힘들죠.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왜 다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건설회사 들어가서 배우고 하나하나씩 배우고 나오면 되죠. 금방 합니다. 저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행사포크맨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디를 가든 욕먹게 되어 있어요. 자존심은 5년 정도 멍멍이나 주시고 꼭 참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소속돼서 일하면서 미래를 위해 거래처도 만들어 놔야 하는군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계약 할 때 거래처 못 만들어요, 소속이라. 근데 이게 사업할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회원 전용으로 돌려갖고 회원들한테만 알려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이게 기사 탈 때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주 포크맨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기약 탈 때도 근데 이제 초반에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트 포크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대기 중인데, 대기하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일부는 굴착기 자격증이 실전에서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는 거야. 아예 의미 없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맥이 대부분 인맥 없이 시작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면서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인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 주제에 대해서 2부에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벌써 자격증을 딴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딱 10년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자격증을 막 취득하시고 이제 막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왜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못 봐드리고요. 제가 좀 한가할 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카톡 내용이나 모든 문자 내용은 영상의 컨텐츠화 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거든요. 그게 굴착기 자격증이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일단 땄으면 다시 이제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굴삭기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력을 쌓고 이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점이 어려운 거죠. 근데 자격증을 땄으면 반은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머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일을 나갈 수 있는 회사나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건설회사나 이제 장비 레바감 익힐 수 있는 곳을 추천드렸는데, 웬만하면 그냥 중기 사무실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은아빠가 있어서 작은아빠 소개로 들어간 건 있지만, 작은아빠가 없었어도 이런 현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구인구직 사이트나 이런 데 알아봐 갖고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작은아빠가 저를 소개시켜준 곳도 구인구직으로 공문을 올려놨었는데 작은아빠가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준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작은아빠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이 작은아버지보다 한 살 많아, 친구분이라셨나? 그래서 일단 취직은 했어요. 근데 취직했는데 말이 나오죠, 현장에. 근데 그 말 나온 거를 건설회사 사장님이 다 카바를 시켜줬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중기 사무실이든 어떤 건설회사든 간에 만약에 그 기사를 안 자르고 어쨌든 간에 데리고 있으면 사장님한테는 어쨌든 아쉬운 대로 쓰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잖아요. 누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데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잔소리는 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자르지 않으면은, 잘리지만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군데군 1000군데군 지원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서 잡일을 시키더라도 잘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현장 일 나갔을 때 이제 일단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취직이 됐어. 이제 일을 나갈 거 아니에요. 일 나가서 작업 지시자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냥 그게 장땡이에요. 내가 뭐 탄지 얼마 안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 시키는 사람 마음에 들면 돼요.
그게 결국엔 차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돈 주는 건 차주한테 가서 나는 차주한테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근데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본인이 빨리 습득을 해야죠. 하면서 욕 먹더라도 계속 남아서 일 끝나고 남아서 한두 시간씩 나가서 연습을 해보든, 아니면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지 말고 그냥 퇴근하지 말고 장비 건설회사 다니면 장비 서 있는 거 그냥 타본다 그러고 타보세요. 계속 타는 거야. 그냥 계속. 일머리는 현장 나가서 욕 먹으면서 익히고, 레바는 아침 일찍 가갖고 조금 더 타보든, 일 끝나고 퇴근하지 말고 타보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걸 터득을 하세요. 단시간 안에 최고 빨리 터득을 하세요. 어차피 그 배우는 동안 진짜 부당하고 진짜 적게 받고 돈도 적게 받고 부당한 대우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시간 안에 빨리 배우고 나오세요. 굴삭기 기술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기술이 다 그래요. 처음 일하는데 굴착기 많이 타셨나요? 처음 일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레바, 근데 일단 기준이 필요해요. 취직을 했는데 레바는 안 잡아주고 계속 뭐 잡일만 시켜요, 노가다만 시켜요 이러시는 분들은 장비를 타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점심시간 때 잠깐이라도 귀찮게 하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타본다 그러든지. 장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갖고 타본다고 얘기해보세요. 안 태워줄 사람 있나? 안 태워줄 사람도 있겠다. 자기 장비 아끼시는 분들. 농담이고요. 좀 이렇게 살갑게 좀 뭔가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이거 알잖아. 사회생활 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듯이 가갖고 담배 한 보루 갖다 드리면서 이제 좀 타보겠다고, 어디 막 길 가다가 논에서 혼자 일하고 계신 장비 기사님들한테 가서 조금 타보겠다 그러고 뭐 타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자격증이 있는 한에서. 자격증 없이 타면은 불법이에요. 방법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타보되 생각을 하면서 타야죠. 이제 나라시 동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비감을 계속 꾸준히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젓가락질 아시죠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콩 집을 때 저희 되게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 또 콩 못 집어요. 근데 젓가락질이랑 똑같아요. 이 레바도 나중 되면 이제 눈 감고 하고 그럽니다. 눈 감고도 하고, 나라시도 그냥 대충 그냥 손목으로 하고 습달을 시켜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면 도망치면 되나요? 어지간하면 하게 해줄걸요.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게차 자격증도 제가 그 고등학교 체험 나갔을 때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물류센터가 없어졌어요. 그 물류센터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일하는 형님들이 있었는데 다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거기서 지게차를 타보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서 일을 해. 원래 근데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일하면 안 돼요. 근데 물건 갖다 달라면 자기가 이렇게 내려서 갖다 놓고 이렇게 또 물건 정리하고 막 하더라고요. 자격증 언제 따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지게차 자격증 따려고 준비 중이래. 그 안에서 타면서 연습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회사가 책임이 크죠. 근데 사고 범위 안 나는 데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근데 결국에 지게차 땄더라고요. 그게 반대지, 일 경험을 먼저 해보고 자격증을 나중에 딴 케이스죠. 근데 자격증 딴다고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 땄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본인, 이게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남 얘기 듣고 뭐든지 남 얘기 듣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 기준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러진 않습니다. 전 책임을 전가하고 싶진 않아요. 저 하나 제 코가 석잔데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고민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도 뭐 더블 타이어 고민하는 이유가 투자금에 대비해서 좀 싸게 하고 싶고, 또 하면은 또 그냥 기존에 좁은데 일은 못 다닐 것 같고, 이런 고민해서 제 스스로 선택을 했죠. 그냥 하지 말자. 다른 분들 이야기는 참고 정도만 하고 하지 말자 이렇게 선택을 내린 거죠. 근데 욕심은 나죠.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좋은 게 있을 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비할 때도 장비 타면서 자격증 땄어요. 맞아.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시골 같은데 자격증 없이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현장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큰 현장이나 아파트 현장 같은 데는 자격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자격증이나 뭐 장비 등록증, 보험증 이런 거 제출하면서 자격증을 제출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해요. 그거 외에는 자격증을 꺼낼 데가 없어요. 어디 면접 보거나 이럴 때 아니면 벌써 20분 됐네. 일부 이야기를 대충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자격증 땄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자격증 땄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그래야 되고, 취직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쨌든 저는 작은아버지가 있었지만 작은아버지 이쪽 계통에 몸담고 계신 분이 작은아빠가 계셨지만 저는 꼭 작은아빠가 아니어도 충분히 취직할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인맥 없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 잘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안 잘리는 동안 최대한 빨리 배우고 빨리 나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기사 들고 있는 차주분들은 또 기분 나빠질 수 있겠는데, 근데 세상 원칙이 원래 사장은 월급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싶고, 월급쟁이는 일은 조금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사이 갈등을 서로 잘 풀어나가는 게 사장하고 직원의 관계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고 싶으면, 사장한테 갑이 되고 싶으면 돈을 조금 받고 일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서로 부당하지 않게, 그 적정 선이 있습니다. 그거만 서로 잘 지키면 돼요. 거기서 이제 사장이 더 잘해주면 더 오래 있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뭐든지 나중에 내 거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굴삭기를 하더라도,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나중에 내 사업 해볼 생각으로, 그리고 기사 타고 월급 생활 하는 동안 내가 내 사업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목표가 이제 내가 나중에 식당 차려보는 거야. 그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랑 그냥 돈 벌러 알바하면서 시간대로 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결과물을 만드는 거 자체도 다르고, 결국엔 누가 잘리고 누가 남아있고,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장비 2대를 놔두더라도 한 놈은 월급 기사인데 차주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그냥 기사 마인드로 그냥 돈 벌려고 일하러 온 차랑 다르다고요, 둘이. 결국엔. 그래도 현장에서 알아요. 그래서 스페어가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죠. 물론 제가 봤을 땐 진짜 스페어로 열심히 잘 해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주변에 많이 봤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인식이 안 좋아요. 현장에서도 스페어 쓴다 그러고, 저 좀 볼 일 있어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어 쓸게요. 이러면 아야 그냥 차 세워.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장님 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야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되냐. 급하시면 스페어 그러니까 아야 그래 그냥 쉬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대. 이게 한 번 이게 소장님 분들한테 이제 스페어 얘기 들어보면 이제 크게 대이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스페어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일처럼 장비 관리도 해주시고 구리스도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인식이 이거 바로잡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페어에 대한 인식. 저희는 스페어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365일 내내 막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막 볼 일이 터질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고 갑자기 빠질 때 또 요거 와갖고 현장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장비 스페어분들한테 전화해갖고 좀 해달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인식이, 이거는 좀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잠깐 많이 샜는데, 자격증 따갖고 이쪽 계통에 들어오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이 자격증을 따자마자 장비를 사갖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세요. 제일 빨리 그냥 건설회사급으로 올린 사람이에요. 제가 엄청 함축적이게 얘기했지만 요거를 2년 안으로 그렇게 이루신 분이 계셔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틀 포크맨입니다. 자격증 따고 홍두 사장님 3개월 정도 따라다니면서 배우다가 장비 사려는데 아닌 것 같아서 텐으로 상차 기사 타고 있습니다. 왜 아닌 것 같아요? 내 거 사갖고 갚아 나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되게 쉽게 설명했죠 제가. 근데 망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저도 뭐 리스크 없이 무조건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장비를 사진 않았거든요. 실력에도 자신이 있었고, 이 정도면 먹고는 살겠구나 정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저도 고민 많이 했죠, 차 살 때. 근데 각오를 했죠.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건 되겠지. 욕심 안 부리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어. 욕심 나대. 일 있으면 멀리든 다 가고. 처음에 자리 잡느라고 대부분 처음에 멀리를 안 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일단 자리 잡느라고 멀든 가깝든 뭐 일이 어렵든 그냥 다 갔어요. 나중에 간 데서 또 불러주는데 이제 멀어서 못 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자리 잡으니까. 근데 예전에 자리 잡느라고 멀리 갔던 거래처들이 이제는 못 가요. 제가 이제 다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자리 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멀리 가지고 배차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럼 3W 한 대만 배차해 주세요 그랬을 때 멀리만 가줄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해요.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지. 이런 게 대물림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못 가줍니다. 욕먹고 망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유지하는데요.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일 못하는데 그냥 유튜브로 하고 있는 뭐 그런 댓글도 달리거든요. 앞으로 엄청 달려요. 저도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을 못하는 거겠죠. 저도 근데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시간 되시면 돌 쌓는 거를 배우세요. 재밌어요. 퍼즐 맞추는 거 같고 쌓아놓으면 이제 딱 그 상단 딱 맞고 이제 면 딱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저런 게 필요해요. 저게 돌사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텁하게 하다 나온 돌 갖다가 저렇게 벽면 가압장에 안 쓸리게끔 돌을 저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기단이 나름대로 저렇게 센스를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불러주죠. 바가지로 쌓잖아요. 저런 게 진짜 먹히는 거거든요. 현장에. 근데 돌 싸달라고 시킨 게 아니고 텁하게 하다 나온 돌 갖다가 그냥 쌓는 거예요. 나도 돌 쌓고 싶다. 어디 가서 조용히 그냥 돌 산더블인데 어디 가서 조용히 며칠씩 돌 쌀 일이 없습니다. 봉투면 모를까? 여기 돌 큰 거 집는 돌 싸는 거나 구경할까요? 이야, 요거는 3W이 못 들어요. 예전에는 진짜 바가지로 다 돌 쌌습니다. 툭툭 떨구면서. 뭘 무서워요. 다 방법이 있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다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초보분, 저도 그랬지만 초보 때 다음날 처음 하는 일 가면은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엔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신은 괜찮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지. 계속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몸에 되게 안 좋더라고. 수금 안 돼도, 근데 그건 좀 지금 또 저는 힘들어요. 근데 수금 안 되는 건 그냥 일단 조치는 다 해놓고 스트레스만 안 받는 거. 자기 장비로 일 들어갔는데 실제로 많이 쫓겨나나요? 초보 때 작은 장비들은 사람들이랑 일하기 때문에 장비가 대만화 버리면 사람들 다 놀아야 되잖아요. 욕하면서 어지간히 하루는 때웁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날 기사 바꿔달라고 공투, 미니, 뭐 6W도 그렇지 뭐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랑 일하는 장비가 많을수록 하루는 때워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면서 배우면서 해야죠. 제가 무모하게 면허 따고 2년 타고 장비 샀었네요. 그래요? 대단한데?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든 돌아가지 않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든 쳇바퀴를 돌리잖아요. 하루하루 하고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대신에 이제 하루 나갔을 때 빨리 습득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이 일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다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비수기 때도 바쁘고 누구는 비수기 때 놀고 누구는 비 오는 날 일하고 누구는 비 오는 날 쉬고,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뭔가가 있어. 그거 갖고서 시기 질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바라면 안 되죠. 영업을 뛰든 유튜브로 해서 나를 알리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장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근데 뭐 저라고 대단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뭐 방법이, 제가 이쪽 계통에 살았을 때 이쪽 계통에 일하고 있는 게 뭐 신기한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엄청 평범한 사람입니다. 30인데 어리다고 더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 현장에. 30 정도면 괜찮은데 일단 젊은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돼 이러면 그냥 35, 37, 38로 얘기하세요. 나이를 속여야 돼. 무시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20대 다 그러면 약간 애 같잖아요. 애들 같잖아요. 약간 이미지 자체가. 한 35? 저도 뭐 20대 때 젊은 친구이 잘하는데 몇 살이야? 그러면 35이야 이러면 다들 믿었어. 아이고 야 20대 때 얼마나 사갔으면 내가 35이라는데 그걸 믿냐고 사람들이. 그래도 20대 때는 애때 보이잖아. 우리가 애들 20대 때 보면은 20살 애들 보면 다 막 애때 보이잖아요. 근데 믿었어. 어차피 뭐 나이 속여도 알 방법이 없잖아. 불사기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딱 1차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4차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차원적으로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짓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주로 지역별로 장비 특성이 많이 다르고 지역에 맞춰서 전체적인 굴착기 직업에 대해서 전망을 보면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죠. 뭐 AI가 대처할 수도 없고 무조건 사람이어야 된다. 안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이 산 이거 다 이제 깎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간 산이 없어지겠죠. 한 몇천 년 뒤에는 다 깎고 산이 없어지겠죠. 지금도 까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을 많이 깝니다. 까고 전원택지를 짓던지 아파트를 짓던지. 그리고 서울에서 좀 돈 있으신 분들이 전원 생활 하시려고 많이 내려와 갖고 하는 경우도 계시고요.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이 산을 사서 토지 개발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굴삭기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으면 같이 좋고 좀 침체되면은 같이 안 좋고,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하는 것만큼은 더니까 앞으로 뭐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전망이지만 본인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굴삭기 전망이 좋고 안 좋고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뭐 저도 굴삭기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이쪽 계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논하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또 다른 더 좋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도 근데 대기업 나름이에요. 대기업도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세분화하면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벌어요. 대기업도 대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 기준을 아는 거 한해서 내는 거죠.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공무원, 요즘 뭐 공무원이 뭐 돈이 안 된다, 그만두는 추세다, 대기업이 어떻다, 뭐 저는 언론은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뭔가 엄청난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근데 해보신 분들도 뭐 안 좋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또 사람이 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유입을 못 시키게 하려고 여기 하지 마라, 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장비는 어차피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려도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시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많이 유입을 해야 돼요. 너무 없어요. 젊은 차주고 좀 같이 좀 으쌰으쌰 하자고요. 어딜 가든 막내야. 외롭습니다. 외로워. 진짜 나중에 제가 나이 한 4, 50 되면은 뭐 배차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없으면 어떡해. 있으야 공급을 맞추시라 지금 다 입문하셔갖고 월급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급면. 이거는 제가 멤버십으로 전환해서 굴삭기 기사에 대한 면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주변 형님들한테 매장을 당할 수도 있어갖고. 자,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자격증을 따자마자 장비를 사갖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세요. 한 분은 그분은 제가 지금 봐도 놀란 게, 자격증을 저한테 막 상담을 받았어요. 이쪽 계통 어떠냐. 그 머리가 트였더라고요, 그분이. 이쪽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콘텐츠 지금까지 했듯이 진입 방법이란 이쪽 계통 분위기는 이렇고 뭐 이렇고 뭐 수급 안 되고 뭐 여유자금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은 그걸 딱 듣더니 공투를 사시더라고요. 공투를 사서 이제 예초기도 사고, 예초기를 사면서 일도 맡아서 해보시고, 이게 돈이 되니까 나라장터에서 일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도 쓰고 막 점점 키우는 거예요. 점점. 제가 본 사람 중에 단시간에 제일 빨리 그냥 건설회사급으로 올린 사람이에요. 제가 엄청 함축적이게 얘기했지만 요거를 2, 3년 안으로 그렇게 이루신 분이 계셔요. 2년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제가 상담을 하고, 비교적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막 그냥 본인이 짝짝짝 캐치해갖고 딱딱딱 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추진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예 다른 일 하셨다가 굴삭기 어떠냐, 그래서 봉투를 사셔서 예초기도 해서 본인이 뭐 영업을 하거나 또 열심히 했겠죠. 어쨌든 장비는 질러놨으니까. 그래서 막 스키장 같은 데도 예초하러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또 맡아서도 하고,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그러니까 나라장터 같은 데서 맡아서 일 나오는 거 있는 거 그냥 해보신 거겠죠. 해보고 또 까여도 보고, 그리고 뭔가 손해도 봐보면서 본인의 학원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성장 과정이 있었겠죠. 저보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별건 아니지만 그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누구라고는 언급은 안 하지만 저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공투를 샀어요. 지금은 6더블에 틸트 로테이터까지 장착하고 계시죠. 처음에 그냥 공투를 이렇게 중고로 무조건 3,000 얼마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조금 다니시다가 지금은 6더블의 틸트 로테이터에 지금은 월대로 들어가게 딱 2명 봤어요. 확실히 노가다는 상남자가 하면 잘합니다. 약간 뭔가 미스터베코님 말씀한 것처럼 일단 들이대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되시더라고. 물론 그걸로 또 망할 수는 있는데, 망하더라도 본인이 망한 걸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어 보여. 멘탈적이나 뭐, 물론 또 나이가 좀 들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데, 그분 또 30대였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뭐 장비하다 망하더라도 뭐 스페어 타고 기사 타고 다시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망할 각오를 하고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 와사비님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씨가 흔치 않거든요. 제 방송 들어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자격증 따자마자 장비 타도 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안 된다고, 마냥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실패를 했다, 지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지죠.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기서 안 잘리고 계속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일 못하고 일 없고 막 그냥 방송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뭐 이러면은 설득력이 없죠. 저는 그냥 단지 이쪽 계통에 제 친구 좀 만듭시다. 진짜 나 좀 어딜 가나 막내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발 같이 좀 어울립시다. 일도 좀 서로 주고받고 서로 으쌰으쌰 해서 젊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원주에서 일하시는 젊은 차주분들. 젊음의 기준이 20대 30대. 너무 내가 외롭다고 입문시키는 것 같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유튜브도 이것저것 해보고. 근데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장비를 좀 빨리 살 걸 그랬어. 더 빨리 살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빨리 살 걸.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진짜 20대 중반에 살 걸 그랬어요. 아니 뭐 근데 제가 기사 탈 때 또 타주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봐서 그런 말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차 좀 빨리 살 걸 후회는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바빴거든요, 제 기사 탈 때. 그러면 이게 시기도 중요해요, 차 살 때. 저는 철도공사에 기업도시에 혁신도시 들어와갖고 진짜 차가 그냥 딸렸어요. 이게 젊어서 제가 왜 더 일찍 살려고 했냐면, 예전에는 제가 진짜 현장에서 어려 보이니까 무시하니까 장비 탄 지 얼마 안 돼 보이네, 어려서 젊어 보여서 얼마 안 돼 보이네, 이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장비 탄 지 얼마 안 됐나 봐, 이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 소리.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굳이 속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일 잘하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일만 잘하면은 그냥 또 불러 써주더라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일 부려먹기도 편하니까, 일은 그냥 그럭저럭 해도 젊은 친구가 뭐 그래도 시키는 대로 또 뭐 잘해 그러면 또 불러 써주시고. 날일 같은 데 가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냥 군말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주는 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골 일 같은 데 가면은 네네 하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어딜 가든 뭐 이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장비 지시하는 그 관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편해야 돼, 장비를 말하기가. 이게 어떤 분들은 일하는 내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 해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쭈뼛쭈뼛 대는 게 밖에 일하다 보여. 그래서 뭐 해드려요 이러면 뭐 이렇게 그때서 얘기해. 그런 분들 있다니까.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어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사 직업이랑 비슷하죠. 의사도 어디가 아파졌어요 그러면 아픈 데를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 우리도 장비 필요해서 불렀으면 뭐 때문에 장비를 불렀는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걱정하는 게 이제 망할까봐 아니에요. 결국엔 장비 사서 사업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걱정을 해요 그거? 물론 저도 걱정을 했었고, 그런 리스크를 걱정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욕심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 망할 각오를 하고.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진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현업 종사하고 계셔야 살아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 없이, 아는 사람 없이 자격증 구기사, 차주 100명, 1명 정도 있을 듯해요. 그만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업계에 계셔서 더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러는 만큼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인맥이나 이런 거 없어서 진입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저도 진입했다가 그만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말을 듣고서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에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맥 없고 힘든 만큼 그만큼 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근데 장비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 절실했거든요 진짜. 와, 애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애들 대학을 가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부모님도 그때 맞벌이 하시느라고 바빠서 대학에 관한 얘기도 평생 안 해봤지. 근데 애들은 알아서 다 대학 신청하고 다 갔지.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작은아빠가 이쪽 계통에 있어서, 만약 작은아빠 몰랐으면은 더 늦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제 성격에. 그 타이밍에 작은아빠가 이제
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해볼까? 그래서 해보게 됐는데 저는 뭐 작은 아빠 안 계셨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 않았을까. 파고들어야 돼. 파고들고 연구하고 해야 돼. 그냥 뭐 조금 발 담궈보고 해봤는데 데가 아니라 진짜로 차를 사갖고 했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안 되겠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 발만 담궈보고. 근데 저도 사실상 인맥 없어요. 뭐 작은 아빠야 뭐 작은 아빠도 작은 아빠가 남아야지 저한테 일을 주지. 작은 아빠도 지금 놀고 있는데 뭐 인맥 해봤자 그냥 소장님들 같이 일했던 소장님들 저 불러주는 현장들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인맥인 거예요. 저는. 뭐 바라지도 않고 일 달라는 거 바라지도 않고. 저도 사실 내일 배차가 없는데 또 저 필요로 하면은 또 갔다 오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있으면은 자동스럽게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냥 일 없으면 어떡하지? 일 없는데 이렇게 있다가 물론 저도 유튜브로 하고 또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현장님들이랑 또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 연락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충분히 알려놔요. 나 자신을. 그 인맥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쟁사이니까 나만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더라도 저를 쓰지. 뭐든지 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쉽게 살려 그래요? 마무리 컨텐츠로 한번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격증을 일단 땄어요. 그리고 오랄부로 아무 인맥도 없이 할부로 장비를 샀어. 봉투든 3W든 6W든 전 먼저 봉투랑 화물차를 먼저 샀을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했죠? 60만 원. 저는 60만 원. 아, 하루 일당이 막 60만 원, 7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입문한다 이거예요. 아, 그거만 보고. 근데 거기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생각해버리고 오로지 결과물만 보는 거야. 일단 60만 원이래. 굴삭기 해야지 개꿀. 이러는 거라고요. 굴삭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냥 뭐 다 포함해서요? 공병되고 뭐 자격증을 언제부터 따셨어요? 자격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땄고요. 그때부터 뭐 경력으로 따지면은 거의 12년이 됐네요. 12년. 아, 12년 동안 굴삭기 타신 거예요? 네. 지금 이 뒤에 실림 장비는 본인 장비신가요? 네. 장비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다음 달이 3년 돼요, 딱. 아, 이게 3년째시구나. 네. 그럼 되게 젊은 나이에 구매하셨네요.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늦었죠, 그분들에 비해서. 보통 그래도 한 장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빨라도 30대, 40대, 50대 이러지 않나요? 근데 20대에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20대에 구매했죠. 뭐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때부터 한 건데 네. 보통 쫓겨날까봐 망할까봐 이러면서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일단 뭐 제 실력에 일단 자신이 있었고 오래 타셨으니까. 네. 일단 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일단은 어쨌든 일 나갔을 때 좀 그 상대방 마음에 들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기사를 좀 오래 탔던 것 같아요. 그런 망설임 때문에 아직 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거를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것도 있죠. 29살 때. 29살 때 구매하셔서 3년 동안 지금 모시고. 네. 그러면 기사 생활할 때 이제 자격증 막 따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작은 아빠 소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욕먹으면서 또 입문하면서 배웠죠. 그렇게 입문해서. 그때 기사 생활 하면서 받으신 월급은 얼마예요? 배울 때는 120만 원 받았어. 숙식 포함에 120만 원. 120. 처음 초보 때 완전히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입문할 때. 예. 그리고 공병대 가서 굴삭기 운전병으로 하고 전역 후에 작은 아빠 소개로 이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건설회사로. 어떻게 보면은 입문하기가 저는 작은 아빠 때문에 쉬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서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네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건설회사도 초보 기사를 구하고 있었어요. 구하고 있었는데. 네,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작은 아빠가 나랑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초보 기사 구하는데 얼마든지 알아봐서 입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작은 아빠 뭐 여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이 업계는 이제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 이런 거 보니까 인맥이 없으면 이 업계에 발도 디딛지 말라. 인맥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맞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인맥도 내가 필요해야지 나를 쓰지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불러줘요. 결국엔 본인 하기 나름이다. 네,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도 잘해야 되고 본인이 일단 돼야 돼요. 되게 설명드리기 어렵네. 기본기가 좀 돼 있어야지. 그렇죠. 주변에서도 좀 부르고
복합적으로.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이제 좀 탄탄하셔야겠네. 그것도 해야 되고 일단 일을 잘해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게끔 나를 알려야죠. 그래야지 쓰지. 인맥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따고 일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 구실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근데 뭐 오래 안 걸린다면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지만 배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배울 때는 저희가 부당한 금액을 받고 일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네. 배워야 되니까 뭐 다른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접이든 뭐 인테리어든 이런 네. 기술직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어쨌든 경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알려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이야, 이제 뭐 7, 80년대는 그러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2023년에 막 월급 120 주고 막 최저임금에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데, 그렇게 받더라도 감사해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배우고 나와야 돼요. 이게 소위 요즘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해할 수가 부당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이쪽 입문하려면 입문하려면. 당장은 좀 부당하더라도 참는다고 하기보단 나중에 그게 다 내게 되거든요. 왜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은 네. 이거 못 배워요. 그냥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배우기 싫으면 그런 거 다 따지고 해갖고 그렇게 잘 풀린 사람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대다수가 뭐 우리 선배님들이나 형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울 때 다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그 조건이랑 이런 게 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초보 자격증 따자마자 입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대부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입문해도. 그때가 딱 고비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가 첫 번째 고비죠. 그것만 넘으면 돼요. 번째 본인이 고비. 이제 자기 미래성을 생각을 해서 이거 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아 만약 이거 좀 쓰레기고 쓰레기라 생각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받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 못 받겠다 하면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런 걸 다 참지 말고 다 내 거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기회잖아요. 막 알려준대.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도 알려주잖아. 어쨌든 그거 다 터득하란 말이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좀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러면 한 달 120, 150 이렇게 받고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입문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들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왜냐면 뭐 그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수익을 불사끼리 입문하게 되면 초보 때 그 작은 금액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그걸 충당을 못 해요. 작은 금액을 갖고 절대로. 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요. 근데 뭐 안전한 방법은 직장 다니면서 돈 조금 모아놓고 뭐 주말마다 시간 났을 때 아는 지인이나 이쪽에 뭐 기름값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배우던지 뭐 방법은 찾아보면은 많겠죠. 안전하게 입문하는 방법. 근데 뭐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굴삭기로 입문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장 그냥 이거 할 바에 굴삭기나 하지 뭐 이러면서 다 때려치고 그냥 굴삭기 바로 입문하는 거는 조금 바로 망하죠. 매우 위험한 선택이네요. 네. 이게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굴삭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레버질 게임하듯이 이제 조이스틱 그냥 이러면 돈 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굴삭기 기술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때려치고 나도 기술 배워서 그건 할까? 이게 기술직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쉽게 박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얼마라 했죠? 60만 원, 저는 60만 원. 하루 일당이 막 60만 원, 7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입문한다 이거예요. 그거만 보고. 근데 거기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로지 결과물만 보는 거야. 일단 60만 원이래. 굴삭기 해야지 개꿀 이러는 거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과정을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라도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데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하고 입문해라 계속 유튜브로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굴삭기 이제 12년째 하면서 굴삭기 직원만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인데 네. 저희가 다른 분들 장비를 타는 기사 월급제랑 네. 제가 제 걸로 해갖고 제가 스스로 하는 것만큼 버는 이제 차주로 돈 버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스페어 타는 건데 뭐 그것도 기사로 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근데 그 월급쟁이면 자기 실력이 있는 만큼 500이든 600이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차주한테. 근데 그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차주도 남아야 되니까. 차주 사장님이 우리가 사장님 차를 대신 타줘서 사장님이 1,000만 원을 벌면 거기에 대한 우리 기사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네. 원주에서 많이 받으신 분이 4,500씩 받아요. 거의 그래서는- 반땡하는 거지 반땡. 근데 기사의 메리트는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대로 돈은 더 못 받고 쉬어도 돈이 나와요. 월급쟁이네요. 네, 월급쟁이인데 네. 쉴 때 좀 눈치 보이죠. 일 많을 때는 또 쎄빠지게 또 일해줘야 되고. 왜냐면 일 없을 때 눈치 안 보고 쉬려면. 그리고 그 맥시멈이 정해 월급은 뭐 600, 700, 80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맥시멈이 있어. 400, 500의 그 맥시멈. 왜냐면 차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원주에서 제가 듣기로는 제 주변의 지인만 보더라도 한 450 정도 받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450. 그게 장점이라면 할 수 있지만 단점도 되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얼매여 있고. 그래서 그거에 좀 난 더 벌고 싶고 내가 하는 것만큼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 차 사면 돼요. 나와서. 내 차를 오랄부로 사서 장비 때 갚아가면서 벌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년차 차주 입장에서 지금 차주의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하는 것만큼 번다? 쉬고 싶을 때 그냥 쉬면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걸 인지를 해야죠. 한 달 내내 일 안 하면 저는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버는 거고 이번 달 빵원을 버는 거예요. 약간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그게 장점이면서 그것도 단점이네. 그러면 이제 굴삭기 직업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수금, 돈을 이게 못 임금 받을 수 체불이죠? 있어요. 그렇지, 임금 체불. 제일 우리가 꼴찌예요. 돈 만약에 망한 회사가 나라에 넘어갔어. 근데 이제 임금 체불도 있을 거고, 뭐 은행에 체불도 있을 거고, 네. 은행 분들이 먼저 가져가고, 두 번째는 인건비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직종이 특수건설 노동직이어갖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우리가 꼴찌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제 기준의 단점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 돈 주고 일해주고 돈 안 주는 그런 건설업체.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또 건설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불안해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수금이 잘 안 되셨나요? 저는 작은 아빠에 비해서 세 발에 피해서 남들한테 얼마 못 받았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어지간한 건 다 받았어. 근데 작은 아빠 같은 경우는 원주 포크맨 같은 경우에는 1, 2억씩 물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한 택지공사 1억, 어딘 뭐 몇천만 원, 어딘 몇천만 원. 지금까지 작은 아빠 20, 30년 동안 장비 해오면서 밀린 돈이 2억 얼마예요. 2억 얼마를 저 같은 경우는 3W니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안 가겠지만 작은 아빠 같은 거는 6W에다가 자기가 공사를 맡아서도 하고 이러니까 맡아서 하면은 금액이 또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땅 주인 대출 안 돼서 장비대를 못 내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상대방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든 뭘 하든 간에 배꼽이 더 큰 거야 이게. 결국엔 다 우리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가 진짜 껍데기야.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러면은 못 받아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진짜 뭐 다 모든 건설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몇몇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일부러 노려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러면 장비대 안 드리고 내 공사를 할 수 있네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임금 체불 하여튼 또 요번에 다시 잘못 걸렸다 안 준다? 그럼 요번에 제가 받아가는 과정을 컨텐츠를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매장 다 가는 거야. 근데 약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죠 저도. 변호사를 써갖고 진짜 한번 받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저는 다 받았어요 늦게라도. 하나 요번에 최근에 내가 영상 쇼츠 올린 거기만 뜯겼다. 250만 원. 150만 원 참. 150만 원. 거기 단가 50만 원일 때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그래도 150만 원도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작은 돈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돈만 놓고 보면 결국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150 다시 돌려받자고 내가 내일 하루 나가면 50만 원, 60만 원 벌잖아요. 그쵸. 근데 내일 안 가면서 시간 쓰면서 뭐 소송비, 뭐비 이게 변호사비 배꼽이 더 뭐. 크다니까요. 결국엔 끝까지 가도 얘가 껍데기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돈 없다고 뱉자라 그러면 어떡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진입하시라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차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 못 받는 것 때문에. 돈 못 받는 것 때문에.
이게 가장 이게 노이로즈 걸려갖고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단순히 알바를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몇 달씩 밀리면 알바생도 죽거든요. 사실상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잖아. 그 신고랑 받을 수 있는 게. 그쵸. 우리는 잘 안 돼 있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좀 더 나아져야겠네. 법적으로. 나아지게 노력하시는 분이 이제 지구조각가 어플. 우리가 이제 일하고 사인 받는 거랑 그런 걸 핸드폰으로 해갖고 완전히 증거로 남길 수도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소송으로 쉽게끔 이렇게 연결도 해준 어플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구조각가 한번 깔아주세요. 그 굴삭기 노동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단순히 이제 흙 푸고 뭐 돌 치우고 나무 붓고 뭐 이런 전체적인 노동 강도는 이게 나중 되면은 내 스스로 몸에 익어서 조금 수월한데 초보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왜냐면 일단 장비에 서투니까 몸이 네. 항상 긴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내가 또 서툴러 버리면 사람들 다치고 이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온몸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좀 설렁설렁 할 수 있고 저처럼 방송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노동 강도는 진짜 극에 달하죠. 그 현장에서도 초보니까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쵸. 욕 먹고 스트레스 받지. 내가 항상 긴장하면서 내 마음처럼 안 돼서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항상 몸 긴장하고 집에 와갖고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때 노동 강도가 이게 운전도 한 몇 시간씩 8시간씩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굴삭기도 한 8시간 정도 타지 않나요? 예. 그 운전 노동 강도랑 비교했을 때 굴삭기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운전이 솔직히 더 힘들어요. 운전이 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운전은 계속 이렇게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든 네. 어딜 달리든 그냥 찻길로 그냥 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졸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흙 쌓고 뭐 반장님이 뭐 해달라 그러면 또 뭐 해주고 내려와서 커피 마시라 그러면 또 커피 마시고 저희가 8시간을 물론 8시간 내내 잡아 돌리는 데는 있겠지만 보통 중간중간에 쉬어요. 내려와서 봐달라 그러고 내려와서 참 먹고 하라 그러고 음식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먹으면서 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다가 또 하자 그러면 또 저희가 이게 만들기나 흙을 다루니까 졸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또 일머리를 또 생각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까딱 잘못하면 장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리 잘 잡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8시간이 가요. 진짜 빨리 가 시간이. 초보 때도 그 운전하는 것보다 덜 빡세나요? 그렇죠. 초보 왜냐면, 때도? 네, 네. 초보 때 이렇게 8시간이 8초처럼 느껴질걸요? 아, 진짜. 시간은 진짜 빨리 가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을 해내야 되는데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실력 좋은 사람이 8시간 안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를 난 실력이 모자라서 8시간 안에 충분히 못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등병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지. 근데 초보인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급해. 막 장비가 막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자리만 잘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설렁설렁 하는데 다 끝나 있어 진짜. 동작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일머리 하나를 짜더라도 2번 다시 안 건들게 이렇게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그냥 다 끝나 있어. 초보는 허우적대지 마. 이거 허우적. 딱 보면 보여요 바깥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라고 해야 되나? 좀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젊으신 분들이 진입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저로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젊다면 젊지만 나중에 저희 기성세대 아버지분들, 형님분들, 장비 타신 형님분들 다 은퇴를 하면 제가 또 그 자리를 앉아갖고 이쪽 계통을 배차나 이런 계통을 그대로 형님들한테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어요. 형님들만큼. 지금 장비 먼저 앞전에 하셨던 그 기성세대 형님들만큼 없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일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내 거래처에서 장비 필요하다 그래. 근데 없어 봐. 지금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입문하는 걸 제가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리고 직장 때려치고 아니면 나이 늦어서 노후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다, 제가 그걸 그렇게 경험해서 입문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인데, 딱히 조언해 줄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문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이 입문을 지금 어떻게 보면 꺼려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대우라던가 이런 게 좀 척박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하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안 하면은 당장에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전 대학도 안 가고 그냥 다 이쪽에 올인을 했죠.
보통 이제 젊은 기사, 이제 20대 젊은 기사 10명 정도 입문하면 몇 명 정도가 이제 몇 년 안에 그만두나요? 보통 그렇게 10명으로 치면 한두 명 정도 나중에 차 사고 아, 한두 명 한두 정도. 명이요. 그러면 8, 9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네요. 아니, 10명에서 2명이 차 사서 한다고 치면 3, 4명은 네. 그냥 계속 기사 타면서 안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4명은 그냥 포기하시고 조금 하시다가 그러면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이 업계에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기사 타다가 조금 돈 더 받고 싶으면 차는 못 사겠고 돈을 조금 더 이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끝 맥시멈이.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받고 싶은데 차는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페어를 타죠. 일당으로. 아, 스페어를. 스페어는 일당이 좀 세거든요. 차주분들은 겨울철에 장비를 못 하잖아요. 겨울철에 일이 없으니까. 네. 이제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겨울철 일이 없죠. 아, 확 줄죠. 그럴 때 또 스페어 타면 또 나쁘지 않겠죠. 작은 장비는 일이 없는데 큰 장비는 일이 있거든요. 골프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는데 지금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데 말고 골프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 가면 다 큰 장비를 써요. 40톤짜리, 30톤짜리. 그러니까 큰 굴삭기들은 겨울에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분들도 볼 일이 있을 거고 그분들 사정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타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한 달 내내 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볼 일 있을 때마다 야, 내 장비 좀 와서 타줘. 그러면 가서 타는 게 그게 스페어예요. 그게 일당이에요. 보통 25만 원, 30만 원씩 받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스페어 타면 절반 정도 가격을 받는 거네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당장 나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내 거래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내 와이프에서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딱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은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하루 다 맞춰놨는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스페어 분들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거야. 이거 나 해줘라. 그러면 이제 와서 해주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땜빵이네요. 그렇죠. 저는 스페어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급할 때 많이 애용합니다. 해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와서 개판 그냥- 만들어 놓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하루 벌고 말고 네, 그냥 약간 이러시는 그런 분들. 마인드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써야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게 아쉬우니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그냥 현장에서 차를 세우면 오히려 그래 차 세우라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막 다 맞춰놨어. 같이 장비랑 일할 수 있는 걸 다 맞춰놨어. 세울 순 없잖아요. 그 스페어 분들 해갖고 돌려야죠 어떻게 해요. 저는 스페어 분들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뭐 제가 굴삭기 입문 채널인데 몇몇 분들은 또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경쟁자를 늘리냐, 우리 밥벌이를 왜 너가 사서 밥벌이를 계속 없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보자고요. 멀리. 기성세대 분들 은퇴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뒤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뉴스 보니까 50만 명인가 60만 명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맞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 나이 때 또래나 저 어딜 가나 막내입니다. 제 나이 또래나 장비 계통에 또 젊은 사람이 진짜 없어. 기성세대 형님분들 장비하시는 분들이 만약 100명이면 저희는 10명 겨우 될까? 근데 그분들이 싹 빠져봐요. 그쵸. 그분들 싹 은퇴해봐요. 우리가 그분들 나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고. 당장에 앞을 보지 말고 한번 멀리 봐보자고요. 우리.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 사태를 막고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장롱 면허 있으신 분들한테 코치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운영하신다고. 네, 멤버십 여러분 보시고서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지만 일단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고 정 안 되겠으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리틀 포크맨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고 예, 포기하더라도. 네, 문자 먼저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채널에서 굴삭기를 좀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오늘 이제 인터뷰는 입문자들을 위한 질문들을 좀 몇 개 가져왔어요. 한번 이제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장비하신 지는 몇 년이 되신 거죠? 본격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시작은 했는데 부기사 경력이랑 군 경력 빼면은 한 7년? 7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6년? 그냥 이제 굴삭기를 그래도 자격증 따자마자 경력으로 쓰지 않나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건설회사나 중기사무실 취직할 때 보면은 다른데 취직했을 때 그 경력만 보지 자격증 취득한 그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자격증 따놓고 장롱면허로 갖고 있다가 이 면허증 기간 길더라도 취직을 해서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실질적인 경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격증상에 있는 발급 연도가 아무리 길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치고 나가는 그 경력이 중요합니다. 실전 경력이 중요하죠. 실전 경력. 그거는 막말로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냥 뽑는 사람들이 있죠. 딱 장비 태워보면 알아요. 한 번에. 저희가 봐온 거랑 현장에서 일 시켜본 거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장비를 태워보면 그냥 딱 알아요. 그러면 재능 있는 사람들은 1, 2년도 안 탔는데 잘하면 막 인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감이랑 센스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금방 타고 금방 일머리 금방 찾고 나라시나 이런 평탄 작업 하더라도 그냥 그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음악에서 절대감이 있듯이 그리고 왜 피아노나 기타 이런 것도 처음 쳐보는데 되게 습득을 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장비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요. 저는 이제 경력이 거의 이제 10년이니까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빨리 앞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부럽습니다. 본인은 좀 재능이 있는 편인가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재능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끔 해주는 게 솔직히 그게 중요한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선 평탄 작업이나 변면 이런 좀 정교한 작업들이 있어요. 굴삭기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솔직히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공투 타시는 분인데 500평이든 1000평이든 땅 고르기를 한다 그래? 근데 진짜 감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잡고 한 번에 평평하게 그 넓은 땅을 이 굴삭기 하나로 다 잡으셔. 그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이미 땅이 넓어지는 순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높고 낮은지가 이 감이 그 영역은 감 영역이야. 감의 영역이야. 그걸 평평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 근데 감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잡아, 한 번에. 솔직히 형님들한테 나라씨 어떻게 잘해요? 변면 어떻게, 사면 처리는 어떻게 하면 잘 깔끔하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도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셔. 결국엔 다 경험을 해봐야겠네.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더라도 듣다 보면 결국엔 그게 감이 좋아야 돼. 감 좋으신 분들이 있어. 감의 영역이야. 굴삭기 세부적으로 하려면 감각이야, 감각. 절대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저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리틀 포크맨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좀 경력을 좀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격증 따는 좀 꿀팁이나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독학이나 이제 학원으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 주로 좀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저도 그렇게 붙었고, 실기는 확실하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본인이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 시험 날짜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나 시험 볼 때는 1년에 3-4번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보더라고. 거의 상시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떨어지더라도 가서 보세요. 그냥 신청해서. 신청비가 한 4-5만 원? 한 번 볼 때? 5-6만 원? 4-5만 원 하지 않나? 근데 그 정도인데 그냥 가서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삼아. 뭐 어때? 근데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본인이 자격증 빨리 취득을 해야 된다 싶으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 붙을 확률이 높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동안 계속 그 시험 코스를 계속 해보거든요. 계속 무한반복 시험 코스만. 시험 보는 장소가 학원인데도 되게 많죠. 네, 그런 데도 많죠. 그럼 이제 완전 실기장 그대로인 코스를 그대로 타니까 거의 합격을 한다고 보네. 학원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정확한 가격은 지역 학원마다 다 다른데 거의 100만 원이거나 100만 원보다 좀 안 되거나. 돈이 좀 아깝다, 시간 또 많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이 좀 낫고.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다 싶으면 100만 원 주고 그 시간을 하는 거죠. 근데 학원을 다닌다고 막 일머리 같은 거 막 이런 건 안 알려주겠네요. 뭐 얘기 듣기로는 그 학원을 그렇게 일머리 알려주는 학원이 어디 전국에 한 곳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뭐 독학이든 학원이든 다녀서 땄어요. 땄으면 뭐 취업을 하든 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어떤 루트로 가거나 장비를 뭐 바로 사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 따자마자 장비를 바로 사셔갖고 자리 잡으신 분이 계셔요. 이게 좀 리스크가 좀 있는데 본인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거죠. 뭐 그분 가치관이나 사상이,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야 사람마다. 그분은 자주 따자마자 공투 사서 시골리 좀 다니다가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되게 평균적으로 기사 생활을 하면서
부기사 생활을 하거나 기사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다가 차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아니면 계속 기사를 타시거나 부기사로 입문하는 수밖에 없죠. 보통 만약에 제일 쉬운 방법은 주변에 친인척 중에 저처럼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장비 일을 하시면 입문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 없어서 초보 기사를 구하는 데거나 아니면 건설회사 초보 기사를 구하거든. 예. 그쪽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일 같은 거 굴삭기 작업하는 데 있어. 예. 폐기물장이나 그런 데서 일단 레바 경력을 좀 쌓아야지. 아니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굴삭기 운전병이나 지원해서 들어가서 어쨌든 경력을 어쨌든 타면서 쌓아야 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카페 사장이 되고 싶은데 카페 사장이 바로 되느냐, 아니면 좀 어디 스타벅스 같은데 뭐 취업을 해서 커피 내리는 걸 좀 배우고 매장 관리하는 걸 좀 배우고 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네. 말했듯이 식당을 차리면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또 식당 차리신 분들이 계셔. 또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쪽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따자마자 장비를 샀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를 타고 경력을 쌓는 건 안정적인 방법이죠. 기사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입문하는 그게 일단 들어가면 본인 하기 나름이거든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어디 사무실이 초보기사 구하던 사무실이든 거기서 최대한 빨리 터득을 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든지 나오든지 해야죠. 들어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진짜 뭐 정답이다 이거 하세요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그러면 무기사가 경력을 속이는 게 낫나요? 어디서 경력을 좀 무조건 속여야 된다 막 이러던데. 근데 그게 탈로 나긴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컨텐츠에서 그렇게 속여라를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만큼의 절실함을 보여주라 이 얘기예요. 나쁜 의도로 갖고 갔다가 속이면 안 되지. 당연히 거짓말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결국 본인을 영업을 시켜야겠네요. 물건을 나 한번 써보고 아니면 자르더라도 한번 써봐라. 겁나. 근데 써봤는데 일은 못하지만 얘가 너무 절실해 보이고 성실하고 이게 얘 키울만 하겠는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애초에 처음엔 어쨌든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메리트 있는 거를 보여줘야 돼. 장비를 못하지만 다른 것 쪽으로 굴삭기 일하는 것도 보고 자기 오너가 운영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들어가면 돼. 좀 넓게 봐야겠네요. 당장 이게 보통 초보 기사가 월급이 되게 적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장비 기술뿐만 아니더라도 이 모든 기술직이 처음에 이렇게 다 잘 안 알려주려고들 해. 그게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댓글에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왜 돈을 뭐 최저시급도 안 지키고 법도 어겨가면서 주냐. 근데 또 반대 의견은 아니 이게 막말로 누가 알려주냐. 자기 돈 버려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뭔가 법적으로 가면 그래서 이쪽 계통이 뭐 썩었다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생각해도 안 바뀌고 그거를 뭐 탓해고 바꾸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한들 안 바뀌고 근데 배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 당장 오너 입장에서도 얘를 써야 되는데 내 수십억짜리 장비를 맡겨. 근데 얘 초보야. 사고를 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사고가 난다는 게 막 장비가 어디 다리 밑에 떨어진다든지. 자기 초보인데 일하다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장비를 엎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사람 인사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 뭐 피해를 어쨌든 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내가 가지면서도 얘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근데 어쨌든 오너 입장에서 직원을 쓸 때 그 사람이 필요를 해야지 쓰는데 얘가 배운다고 들어왔어. 근데 사실상 필요 없는데 어쨌든 미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경력이 있고 일도 잘하고 인정받고 보내놓으면 뭐 잘리지도 않고 밥벌이를 해.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월급 측정이 처음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람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오히려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쪽 계통이 뭐 썼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그래. 꼭 이쪽 계통 아니더라도 다른 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 그렇죠. 다른 뭘 하던 거를 보더라도 배우겠다는 사람 왔으면 뭐 그냥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를 최저시급 따져서 안 할래요. 그럼 못 배워.
본인이 하고 싶고 절실하면 그래서라도 배워야 된다고. 좀 멀리 보는 사람들은 당장 돈 조금 받더라도 배우고, 당장 이제 돈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만 따지고. 못 들어와 그러면 진짜. 근데 꼭 이쪽 계통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 뭐 당장 회사 처음 취직만 해도 월급 떨어진 그게 내 가치인데 여기서 일을 더 잘하면 더 벌 수 있는 거고, 벌면 잘리는 거고. 어쨌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잘리거나 생각의 차이인가, 본인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이걸 뭐 썩었다고 논할 필요도 없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망했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당연한 거, 이치잖아. 세상에 이치잖아. 제가 생각해도 잠비 이게 몇 억짜리잖아요. 몇 수십억짜리, 몇 억짜리 이런데 그거 부셔 먹으면 여기서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고. 그래. 그리고 애초에 세상이 왜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그걸 명심해야 돼. 그리고 좀 차주 입장도 몇 번 들어보니까 다 배우고 일할 만큼만 배우고 자기 차 사서 다 떠난다는데, 뭔가 다 배신감 느끼고 이런다고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나도 배우고 내가 어떤 사장님한테 차 산다 그러고 나온 사람 입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 사장이 나를 담을 그릇이 안 됐던 거거든, 그게 사실. 그러니까 나를 품을 수 있었으면 더 어떻게든 해서 날 잡았겠지. 너는 내가 담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래 보내줄게. 보통 이래서 중기 사무실 그만두고 차 사는, 기사 타다가 차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오너를 모시던 사람한테 그 그릇에 자기가 못 담길 것 같으니까 나오신 거야. 약간 자세히 설명하면, 내가 만약 식당 운영하는 식당 업주야. 너가 일을 개 잘해. 막 진짜 자기가 사장 마인드로 일을 해. 식당 일을 해.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데 얘는 크게 될 것 같아. 분명히 식당 시스템을 얘 이제 알아. 너가 열심히 한 만큼 하는 거니까 사장 마인드로 하고, 얘 나 차릴 것 같은데, 근데 난 얘 좋은데, 근데 내가 너를 차린다는 걸 막을 순 없잖아. 너 인생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지. 월급을 더 올려주던가, 아니면 내 식당 지분을 주던가, 아니면 식당을 물려주던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걸 할 만큼 내 그릇이 돼야 된다고. 너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래야지 못 나가게 할 수 있어. 다들 뭐 조금만 배우고 나갔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담을 그릇이 안 돼서 그래. 그거를 뭐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보 딱지는 보통 언제쯤 돼요? 이것도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감 좋으신 분들은 진짜 6개월도 안 걸릴걸요? 근데 진짜 5년 10년 타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한 1, 2년 타더라도 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인드 차이네요. 이거. 이게 일적으로 보면 마인드라고 하기보다 단시간 안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해요. 재능도 있을 거고. 이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겠지? 이거는 뭐 기준이 없어.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균 값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값을 말한다면. 일단 뭐 나만 비교해 보더라도 기사 생활을 4년 했으니까, 4년을 하고 내가 차주로 3년을 했으니까 기사 생활 2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딜 가든, 나 같은 경우는 2년 걸렸던 것 같아. 빠른 사람들은 6개월. 6개월.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어. 진짜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좀 하고 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좀 이제 배울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젊든 좀 나이가 있든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마인드, 꿀팁이나,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말해서 이제 MZ 세대들 젊은 애들이 이 돈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이고 약간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좀 적지는 않거든요. 뭐 많지도 않겠지만 좀 요즘 그런 댓글도 보이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또 약간 요즘 또 흔히 말해서 워라밸 좀 많이 따지고 욕 먹는 거 싫어하고, 이쪽 업계에서는 또 그런 게 또 심하다고 들었는데 쫓겨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이런 게 좀 두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두려울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되게 혹독하다는데, 부모 욕까지 한다는데, 이러면 좀 입문하기 좀 두려울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 좀 알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내 마인드를 얘기를 하자면,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욕을, 뭐 일하면서 못하는 걸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그거를 다 받아들여. 누군가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준다는 건 진짜 좋은 거거든. 그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받아들여. 그냥 못하는 거, 너 못해,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수정해야지. 내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피드백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거를 줄여나가야지. 그런 피드백이 나중에 안 나오게. 그리고 나도 MZ 세대지만 이쪽 계통에 뭐 굳이
일요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약간 기사 생활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일을 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면 20대 때는 20대 때 제 20대 때 굴삭기 올인을 해봐서 알지만 네.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 30대 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 32이지만 아직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지만 네. 근데 20평생을 굴삭기에 다 못 바쳤다고. 진짜 난 이거만 했어.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20대 때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32 지금 2년 겨우 살아봤지만 20대 때는 그냥 오르지 뭐 어떤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날 좀 친구들이랑 잘 못 놀러가고 뭐 못 쉰다고 해도 당장은 좀 아쉽지만 나중에는 돌이켜보면은 그때 잘했다 싶기도 해. 안 놀고 놀면 뭐가 남아. 요즘 제 주변만 봐도 그리고 저도 최근까지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은다고 지금 그냥 확실하게 소확행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살아가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뭐 뭐든지 내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계통으로 또 들어온다고 쳤을 때 네. 피드백 되고 그런 거 누가 욕을 하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잘리면 어때? 다음에 또 안 잘리면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거든. 자기 살기 바쁘거든 다들. 그리고 너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너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너가 싫어서 쓴소리 하는 게 아니야.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능률을 내야 되는데 능률을 못 냈어. 능률을 내기 위해서 널 알려주는 거라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얘한테 이렇게라도 전달을 해서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초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그 상황이 싫은 거야. 상황. 이제 취업해서 뭐 어디 30이든 100만 원이든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실력이 늘었는데 이제 좀 월급 좀 올려받고 싶다. 아니면 이제 난 이 정도 돈 받을 실력이 아닌데 약간 이제 이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장비를 사고 싶다. 이럴 때 좀 이제 좀 고민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날 키워준 의리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그 정도 생각이 들 시점에 주변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주변에 이제 물어봐요. 요즘 기사 얼마냐? 그래서 비교를 하겠죠, 자기랑. 네. 자기도 자신이 있고 머리가 컸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더 자신이 있으니까 주변에 일단 물어봐서 그 평균치를 이제 쟀을 때 여긴 300 주고 여긴 350 준대. 그걸 평균값을 갖고서 차주한테 가서 월급 협상을 해야죠. 무조건 월급 협상해야 돼. 차주가 알아서 안 올려줘. 뭐 그때 월급 협상할 때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먹힐까요? 그냥 월급 올려달라. 안 그러면 나 딴 데 간다. 그럼 이제 이래. 내가 너무 키워주고 어쩌고 근데 저도 저 인생이 있고 제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100만 원 갖고 좀 빠듯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기가 일단 다른 곳에서 가더라도 300에서 350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어. 벌써 1-2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 그게 1년이면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안 올려줄 거면. 안 올려줄 거. 본인의 가치를 올려야 돼. 그래서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키껏 자리 잡아놓고 자기가 모든 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 키워놨는데 얘가 딴 데 간대. 근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는 그걸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딴 데를 갔다는 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월급을 더 올려줘서 막든 내 지분을 좀 주든 그래도 나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이상으로 내가 담을 수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리 넘어다니고 저리 넘어다니는 사람은 난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러면 장비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본인 실력도 되고 장비 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뭐 이제 할부로 살 수도 있겠고 나가는 고정 지출비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언제쯤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유 자금이 친구가 20대 중반에 면허 따고 건설회사 취직해서 3개월 동안 레바 3번 잡아봤는데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 없어서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보 기사 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일단 오늘 작업 같은 거 간단히 설명하면 낙엽 떨어진 거 다 밀어내기. 겨울철에 이게 비가 오면요 축구를 따라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서 그 도로에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그거를 얼음 방지하기 위해서 축구연에 있는 이런 잡 쓰레기들을 싹 한더블로 긁어줍니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위험하죠. 굴삭기 자격증은 있는데 월급 100만 원 받고 일부터 배워야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근데 뭐 제가 김희진님의 인생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 계통이 뭐 최저시급 따지고 뭐 돈 따지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애매한 게, 사실 초보를 가르치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필요성을 느껴야지 그나마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면은 얘 초보에서 좀 벗어날 만 하면은 그때 월급을 좀 크게 해주죠. 왜냐면 딴 데 갈까봐, 이 기술을 갖고 이 정도 다른 데 갈까봐 월급을 그때부터 높여주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사장님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우리를 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게 인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인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당장 맞잖아요. 내가 남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남이 날 찾죠. 필요 없으면 안 찾잖아요. 나 같은 인맥이 아무리 많으면 뭐야, 내가 필요가 없는데. 이게 결국엔 필요한 사람들이 인맥으로 쌓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장비 기술은 딸리지만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죠. 일단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이게 진입하려면 나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짜봐요. 나 가운데 놓고, 기술은 좀 못하지만 기술, 뭐 성실함, 뭐 그래도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쭉 나열해 보세요. 그럼 자아성찰을 처음에는 자아성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쨌든 또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나한테 어쨌든 득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자아성찰해서 빨리 배우고 빨리 나와야 돼. 현재 지게차 현장에서 3년 차인데 굴삭기도 배우고 싶어서요. 욕심쟁이시군요. 굴삭기 배우려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다 내려놓고 굴삭기 집중해도 될까 말까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뭐 높은 확률로 한 가지 굴삭기에 입문하려면 대부분 그냥 굴삭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대학 공부도 하고 돈 벌면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 이거 안 되거든요. 공부할 거면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돈 벌면서 절대 공부 못해요. 물론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 돈을 벌면서 공부해보려고 해보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해보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힘들고,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힘들고 대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자격증 넣었다니 뭔가 좀 해낸 것 같은 착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냥 내 자기소개서에 자격증을 쓸 수 있는 정도? 굴삭기 자격증은 갖고만 있어도 어디다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좋잖아요. 맞아요. 지게차 배울 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배우려고 그럴 때 욕도 많이 먹고 돈도 조금 받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나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초보인데. 근데 애가 막 배우겠다고 그러고 막 자세가 돼 있고 막 진짜 막 쉬는 날 와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배우겠다 그러고, 얼마나, 그럼 나 같아도 가르쳐주고 싶겠다. 그냥 중기 사무실 찾아가 보세요. 그냥 취직하려면 건설회사나 나 기사 타고 싶습니다 이래봐요. 한번 그 정도 절실함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절실하다면. 이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절실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절실하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편안하고 안 해도 되겠지 하니까 안 하고 게을러지는 거지, 진짜 해야 될 거는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굶어 죽겠구나, 죽으면 안 되잖아 뭐라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내가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힘들면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돌이켜봤을 때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내가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그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하죠. 솔직히 저 건설회사 다닐 때 초보 기사 때 좀 어떻게 일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억이,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든다는 생각 들 새가 없었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하면 한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이 절실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냥 어디 중기사무실 들어가서 뭐 하든, 거기서부터 그러면 뭐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아니고 뭐 이래버리면 벌써 틀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남한테 말도 못 걸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진짜로 사람이 본인한테 닥치고 필요한 거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면서 조금만 욕심 부려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면 그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부분에서 입장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압박을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술 먹고 집에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자인데 일단 일 끝나고 차를 일부러 멀리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일단 띵걸음으로 그냥 가벼운 띵걸음 있잖아요. 그냥 걷는 거보다 조금 빠른 띵걸음으로 집까지 뛰어갑니다. 그렇게 매일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 적당히 한 3km, 4km 정도에 일부러 그 멀리다 주차를 해놔요. 어쨌든 집엔 가야 되잖아. 저녁 끝나면. 그럼 거기까지 띵걸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 조금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가는데 뛰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가야 되고 현장에는 또 빵꾸 내면은 또 빵꾸 냈다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뜬다고. 아침 저녁으로. 오늘 또 눈 밟으면서 떴는데 눈이 미끄러워서 뭐 제대로 뛰지 못했지만 그렇게 저는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도 일부러 안 갚아요. 다 갚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낙태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저는 차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방법을 써보세요. 본인이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결심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압박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만 뭔가 되더라고요. 장비 쪽 입문한 것도 뭐 물론 작은 아빠가 뭐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입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진짜 애들 제 주변에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막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딱 그 시점에 작은 아빠가 저를 꼬셨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면서도 제가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미술로 접목시켜 갖고 재밌게 했지 하고 싶어서 이거 해야겠다 하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장비도 이제 내 사업하려고 내 거를 할부로 샀지만 이것도 할부 갚으려면 어쨌든 한 달에 최소 그래도 한 10일은 20일은 일해야죠. 다달이 20일은. 근데 그게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잠깐만요. 댓글 좀 읽을게요. 무기사 탈 때 적어도 6개월은 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빨리 깨우치고 나오면은 뭐 두 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나와서 차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차 사갖고 본인이 바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냥 자격증 따자마자 차 사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임무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뭐 성공이라고 하는 뭐 기준도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절실한 분들이 입문하신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냥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면접을 뭐 100군데를 넣어보든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어보든 당장 굴삭기 일하는 장비한테 가갖고 기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 절실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건 편하다는 거죠. 뭔가. 근데 지금 뭐 번예지만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 통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초보분들을 입문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타는 초보분들을 취직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입문시켜 드리기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면은 저랑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타시고 그냥 일도 좀 나가 보셨고 이런 1, 2년 타셨던 초보 기사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원주권 내에서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건 자신 있어요. 지금 구한다는 데 많거든요. 가서 면접 한번 보시고 일도 좀 해보세요. 겨울에 일하신 거기 바쁜 사무실이어갖고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연락드리는 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완전 생초보인데 자격증 어제 땄는데 이거는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 그럼 제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솔직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타다가 초보 기사분들이 다른데 뭐 취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요. 연결 시켜주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아예 초보자분들은 신경 쓰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실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일단 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중에 원주 포크맨님이 약간 노후 대비를 초보 그 실습 학원을 차리려고 그러시거든요. 뭐 그때 가서 좀 다시 저희 얘기를 나눠보죠. 진짜 바로 취직할 수 있게끔 실전 학원을 차릴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면 뭐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방학입니다. 저도 없어요. 원주 일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맨날 일을 해갖고 뭐 원주에 매일 일이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원주에 일 없어요. 친구가 20대 중반에 면허 따고 건설회사 취직해서 3개월 동안 레바 3번 잡아봤는데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 없어서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보 기사 때 일 겁나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보여도 장비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게 그 지역이 바빠야 돼. 내가 초보로 취직했을 때
저는 크라샷 녹 벗기고 색칠하고 있습니다. 일도 없고 심지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진짜 요즘 불경기라 일이 많이 없네요. 지역 운빨이 좀 있죠. 지역에 돈이 많아야 되고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공사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배우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공사가 많은 데를 가야 돼. 저희가 일을 하려면 공사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일 많은 데로 가야지. 실제로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자리 잡으신 분들 계세요. 거기서 일하다가 그쪽 지역 여자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그쪽 지역으로 아예 연고지를 잡으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이제 좋은 게 어딜 가든 일단은 먹고는 산다, 이 기술만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뭐 제가 이 장비 사업하다 망하면 기사 타면 되는 거고, 기사 자리 없으면 스페어 타다가 또 기사 뭐 캐스팅 당하면 또 캐스팅 당하면 되는 거고, 굶어 죽진 않습니다. 저는 1월에 실기면허 합격하면서 바로 아버지 텐장비 일하시는 현장이라도 가서 뭐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 중에 장비 하시는 분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버지가 장비 타신다고 그 아버지 밑에서 대부분들 아들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대부분 따로 하시거나 따로 합니다. 저도 작은 아빠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사 탔어요. 작은 아빠가 기사 타라고 350주 주겠다고 꼬셔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사 탔습니다. 이게 뭔지 모를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서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아빠로서 아들로서의. 그래서 대부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대부분이 따로 하셔. 아빠가 장비를 하더라도 독립을 해서 서로 독립해서 서로 인격체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사장님이면은 그 잔소리를 듣고 하겠는데, 아빠니까 좀 막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대부분 뭐 가족 중에 이제 당장에 가까운 가족 아버지라도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어도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좋을 것 같잖아요. 막상 저걸 가진 사람은 또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죠. 사업은 대출 2억 캐피탈 빌려서 스스로 했어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같은 나이에 누구는 저만큼 가 있고 누구는 요만큼 가 있고, 이게 다 있다니까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 사업을 하려고 식당을 차린 사람과 요리사의 꿈꾸면 사람들을 망조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차린 사람이랑 올라가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누구는 저만큼 가 있고 누구는 이만큼 가 있고, 누구는 식당을 키워서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몇 수십 개씩 만들어서 자산가가 돼 있고, 또 누구는 요리사의 마음으로 맛집이 돼 갖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갖고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장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짜 1등이 될 건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숙달한 뒤 현장 응모하면서 굴러서 매달 1,000만 원씩 벌었죠. 상남자인데요, 상남자. 그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머리부터 뒤밀고 보거든요. 제 스타일도. 현장에서 괜히 어영부영 수호적대고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자 그래요. 일단 하다 보면 뭐 답 나오겠지. 조사장 이거 될까?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조사장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해보자고. 봐가지고 꼭 보자고. 하고 보자고.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돼요. 이 현장이 또 그렇더라고. 꼭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계획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또 계획은 안 하진 않지만, 하다 보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 너무 골머리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은퇴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20대가 없어요, 지금. 형님들 보면 친구분들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되게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저희는 없어. 있으면 카톡 좀 남겨주세요. 3더블 서로 같이 일 주고 좀 이렇게 저희 으쌰으쌰 해봅시다.